알겠습니다. 계속 남기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메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말에 폭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잠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정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는 어디까지인가? 또 새로운 버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을 통해서 그 어떤 얘기를 언급했는지 그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하더라도 분권형 개헌 필요가 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김태호 의원이 어떤 최근에 7월 며칠 날이죠? 7월 4일 날인가 아마 쳤다는 것 같은데요. 7월 4일 날 지난달 4일이니까요. 7월 4일 날 수도권 한 골프장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의원들과 김태호 의원이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먼저 87체전에 이제 수명을 다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만큼 국가 장래를 위해서 분권형 권력 구조로 어떤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공정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도 언급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내가 먼저 하자고 하면 더 안 되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김태호 의원의 이 인터뷰 내용, 신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몹쓸 버릇이 도졌다. 어떤? 밀실 야합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개헌의 진심이고 네.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다면 네. 국민 앞에 선언하면 돼요. 국민들께 저 연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임기가 종료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권력 내역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 순간 개헌의 물꼬가 트일 겁니다. 네. 그런데 김태호 의원한테는 지난 그 골프를 치면서 네. 뭐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네. 조정식 국회의장은 또 다른 말한 거 아닙니까? 찐명의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그 연임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는 거죠. 야당 중진 의원한테는 본인의 임기 단축할 의지까지 내비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찐명 조정식 국회의장은 그와 상반된 정반대 이 얘기를 한다면 전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상반된 내용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핀간을 읽어야 상반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민찬 위원장이 상반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한번 이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한 게 있었잖아요. 네. 4년 중임제. 중임제였어요. 네. 그때 연임이 아니고 하여튼 연임 중임 논란도 있었고 네. 공약은 했었죠. 네. 4년 중임제로. 근데 그 이후에 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안 제대로 됐죠. 개헌이 안 됐고 그런데 그 연임 논란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통하면서 논란이 더 폭발적으로 커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그 이전에 우원식 의장이 최초 얘기했던 부분도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그 연임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전국의 화두가 됐었지만 근데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법제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그 국민들이 오케이 해주면 가능하다는 얘기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뜬금없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이 골프를 치면서 대통령이 내의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이런 뭐 분권형 개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이 논란이 지금 여기저기 조금 되게 파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핵심은 어쨌든 대통령제 지금 5년 단임제가 아니라 4년 중임제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결국에는 내 임기를 단축해도 4년 중임제잖아요. 와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12년은 될 수도 있겠네. 아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지금 앞으로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린 결말이란 네, 말이에요. 네, 이제부터 맞아요.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한마디 한 거는 나의 임기를 줄인다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4년 중임, 4년 연임이든 중임이든 어쨌든 4년 대통령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4년 중임이 될지 연임이 될지
그러면 몇 번을 더 할 수 있을지 내각제가 될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식 의장이 했던 그 얘기와도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갔어야죠. 진심이라면 네. 나에겐 해당이 안 되고 나는 연임할 생각도 없고. 근데 그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는 했다고는 해요. 네. 지금 뭐 현행 헌법상 가능하겠냐? 현직 대통령한테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이 욕을 하고 있잖아요. 의심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리고 나서 개헌을 추진했어야죠. 근데 저는 섬뜩한 게 네. 이 이야기가 이제 어제 좀 이슈가 된 다음에 오늘 네.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들로부터 수용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 대정부 견제 권한 강화가 아니라 국회 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원집 정제를 꿈꾸나? 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네. 실권형 총리로 국정을 사실상 운영하려고 하는 제2의 푸틴이 되려고 하나? 이런 섬뜩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뭐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 저는 내각제로 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87년 체제를 종식하는 마지막 대통령제 대통령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를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공화국에서 네. 초대 총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본인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공공연한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국민의 뜻에 뭐 연임을 묻겠다는 것과 상반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면은 플러스 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께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없는 이 얘기는 내가 1년은 줄겠지만 앞으로 더 4년 더 하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걸 수도 있고 얘기하신 것 같이 총리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마저 이렇게 던지면서 뭔가 장엄하게 이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면 난 대통령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한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 본인의 권력 연장 같은 논란이 되니까 네. 내가 이거 하고 하야하겠다. 정치 떠나겠다 선언하고 하시면 저는 그 추진력이 붙을 거라고 받아요. 만약에 당장 저부터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신에 나는 하야 한다. 네. 내가 이거 1년 처리하고 1년 뒤에 나 하야하겠다. 그럼 제가 앞장서가지고 그 지지하고 나설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결국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4년 중임제하고 의원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제도예요. 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얘기가 다 나와요. 뭔 그러네. 소리냐?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됐든 내가 권력만 더 연장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행간을 은연중에 저는 표시를 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또 무슨 왜 야당 의원들 불러다 놓고 골프 치면서 하냐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제가 권 센터장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장동현 대표가 오늘 이 발언을 두고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 국민의힘에서는 연임은 없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장동현 대표라든지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어떤 좀 이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단축형 분권형 개헌 자체가 고래가 사막을 지난단 말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연임 안 한다는 말을 네.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믿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본인이 계속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국민들은 그 속내를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 받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 지금부터라도 개헌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재판 받겠다, 재판 재개하겠다라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까지 이제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이유가 이런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향한 민심 서슬퍼런 경고다. 네. 냉혹한 평가를 좀 잘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이 개헌 얘기를 왜 못 믿냐라고 보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걸 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약간 숟가락 얹듯이 공소 기각 넣어놓고 그리고 뭐 그 경찰의 고위직들에게 수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네. 또 슬쩍 얹어놓고 네. 이게 또 밀실에서 다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야욕을 좀 민주당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러한 은근한 야욕이 너무 노골적이게 국민들에게 노출되다 보니까 결국에 개헌 네. 시도가 국민 투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국민들 앞에 정말 개헌이 필요함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엔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네.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6월 말 정도, 그다음 7월 초에 지금 이 예. 보통 해동을 골프를 쳤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언론 보도 나온 이후에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이 골프를 같이 친 중진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지금 거세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왜 응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민철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보다 먼저 골프를 친 게 국회 부의장단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전 국회 부의장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박덕흠 부의장 두 분이 먼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경북 통합법안 네. 이런 거 지방선거 전에 안 됐는데 좀 이런 것 좀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 지도부 간의 소통이 대부분 되지 않고 막혀 있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이 다 수적 우위로 모든 것을 강행 처리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현안을 좀 풀어보고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네. 그런 와중에 지역구의 여러 현안까지도 건의하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그런 선한 의도가 있지만 늘 흑기 있으면 백이 있고 백이 있으면 흑이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런 논란, 그러니까 본질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이런 어떤 전국 현안을 가리려고 하는데 여론을 바꾸려는 의도 이런 데 활용될 수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건데 역시나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되게 지지율이 추락하는 중요한 시점에 또 정치적으로 이런 논란이 되는 이 개헌이라는 소재가 튀어나오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슈가 커지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슈가 흐려지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주당의 악재들이 흐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태우 의원은 골프 라운딩 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담백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의외로 소탈하시더라. 여야가 그렇게 함께하는 공간을 갖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어찌 보면 개헌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좀 먼저 시작을 한 느낌도 없지 않아 아니,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야당 의원들하고 대통령이 소통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뭐 워낙 있다 보니까 너무 공식적이게 하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소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러면 뭔가 협치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을 만났으면 네. 기존까지의 어떤 야당과 대립하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니, 얘기해 봤더니 야당 쪽에서도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정부에 협조를 할 만하고 네. 반대로 이제 정부 측에서도 우리가 이거 야당 거 반대만 했는데 우리 안 한다고만 했는데 이런 건 좀 들어줄 법도 하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뭐 썸 탄다고 불러놓고 어장관리하는 거밖에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이랑 썸씽이 있는 거 좋다 이거예요. 소통하고 네. 좋다 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서로 협치로 결과를 내놨을 때 그게 국민들한테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이 그냥 대통령이 지금 본의 하고 싶은 개헌 얘기나 나오고 끝난다? 그럼 그건 사실 야당을 이용해 먹은 거밖에 안 되고 그 야당 의원님들도 정말 뭐 권력이 있는 대통령한테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어필해서 얻어내려고 가셨다가 이용만 당하고 돌아오신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대통령에게 지금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뭐 야당이랑 소통을 하는 것 같고 뭐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그럼 그 소통한 결과를 좀 보여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도 골프 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요? 네. 할 줄 아신다고 저도 알고 네. 있는데 왜 장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한테 먼저 좀 이런 그러게요. 회동을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요. 네. 좀 공식적으로 얘기 나왔는데 은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중진 의원들 약간 뭐 의원 빼가기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그냥 뭐 대수롭지 사담도 아니고 굉장히 뭐 헌법 개정이라고 개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렇게 던지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에서 지금 장동현 대표 측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는 어떤지 좀 그렇죠. 궁금해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 3분의 2 재적 의원들이
그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무조건 당연히 생각했을 있어야죠. 거예요. 네. 그런데 올 초까지만 해도 이 여야 대표단을 이제 초청하는 그런 행사들이 청와대에서 있었죠. 만들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대표단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견 자체는 네. 지금은 대통령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회적으로 이 중진들을 통해서 국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 것이잖아요. 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내가 하려고 하면 다 반대하더라. 네. 국회에서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줘라라는 너가 좀 얘기 해줘. 자체가 결국에는 이 중진들 너희들 이제 당에 가가지고 네. 내 의견 좀 얘기해주고 네. 좀 뒷받침을 해줘라라고 당 대표 패싱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를 패싱을 하고 중진들로 우리는 국민의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아주 우습게 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의 뭐 정무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문성호 대변인 말대로 협치가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야합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아니 근데 이거 듣고 보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때 네. 골프회동 참여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목소리를 많이 내시다가 네. 갑자기 장관 가시는 분 생길 것도 같고 생각해보면 이혜은 의원도 생각해보면 국힘 출신이었는데 장관 내려가다 승격을 그렇죠. 했던 근데 거 그분은 아니에요? 놓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뭘 바라시고들 그러셨을까? 아니, 근데 뭐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을 화두로 던지는 것은 네. 시기상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적으로는. 음.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을 이야기했을 적에는 네. 본인이 정치적으로 맡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차기 이 정부라든지 국가의 제도를 바꾸자라는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네. 그 화두를 던진 게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서 아까 이민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부터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자체의 연임을 이야기하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대통령이라든지 이 권력층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본인 연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의 임기가 끝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정말 이 개헌의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죠? 계속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87년 개헌의 그 시금석을 마련한 분이에요. 86년에 나 이번에 대통령 임기 끝나면 연임하지 않겠다. 정계 은퇴하겠다. 그 선언을 해가지고 당시 야당들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네. 본인들이 그렇게 욕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권력을 놓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권력을 끝까지 잡고 본인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한 네. 대한민국에서의 푸틴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의심에서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푸틴 4년도 길다는 말이 맞네요. 우리 신주호 대변인이 가끔 4년 길다라고 얘기했는데 길어요. 스스로 줄이신대요. 4년이 너무 길어서. 4년이 길어서 줄이는데 이제 푸틴처럼 36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 이민정 기자, 네. 아니 뭐 위원장한테 이거 여쭤볼 기자 출신이시니까 저는 근데 김태호 의원의 지금 인터뷰 이 내용이 이게 벌써 한 달 지난 거잖아요. 왜 이제 나온 거죠? 저희가 그래서 네. 최초 보도를 어디서 했나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 연합뉴스 아닌가? 통신사에서 네.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출입 기자를 보니까 음. 당 출입 기자였어요. 민주당? 우리 당.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출입 기자였어요. 아. 그래서 뭐 워낙 국민의힘에서 오래 출입했던 기자고 잘하는 기자라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거나 청와대 출입하는 쪽에서 먼저 보도를 했다면 네. 뭔가 의도가 있겠거니 할 텐데 네.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보도가 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물론 이제 내막은 알 수 없어요. 네. 뭐 위에서 다른 데서 받았는데 뭐 네. 필장을 바꿨다 그런지 어떤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이 개헌 이슈가 좀 일단락된 상황이었고 그렇죠.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이슈를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 그러니까 양쪽에서
양쪽에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분들이 네. 우리는 겉으로는 대여 투쟁을 말하고 다 얘기하지만 네. 특히 중진급 정도 되면 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러워하세요. 그쵸. 왜 개탄스럽냐 그러면 21대 22대 국회에서 연거푸 국민의힘이 소수당이 되고 네. 나라가 잘못되는 게 보이는데 네. 야당은 아무 힘이 없고 네.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폭주기관처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멈춰 세워야 되는데 네. 멈춰 세울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거는 결국엔 개헌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중진급 의원분들이 되면 굉장히 많이 하세요. 권력 구조 개편이죠. 그렇죠. 권력 구조를 네. 개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연임 논란이 있었고 음. 그런데 지금쯤이면 이 개헌을 좀 더 띄어서 네. 우리가 좀 개헌을 해야지 국가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조금 띄우려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네. 어쨌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이 시점에 좀 띄운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민주당 전단계 거의 막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친청계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불이 탔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냐 이게 야당 의원들 몇 명 꼬셔가지고 진짜 자신의 어떤 연인계를 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전당대회 막판에 이게 지금 표심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아, 저는 이거 뭐 확실히 근데, 준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부로 투표가 투표는 끝났죠. 끝났어요. 네. 오늘 대의원 투표 오늘은 ARS. 그거더라고요. 인바운드. 그러니까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다시 콜. 네, 다시 콜백 이제 이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의원 투표가 남았나요? 네.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심상치는 않은데.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조금 막판 변수가 작게나마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어쨌든 현역 대통령이나 야당 중진은 개헌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차기 당권 주자, 특히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네. 권력 구조 개편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개헌하기 시작하면 블랙홀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슈가 확 빨려 들어가요. 네. 그러면 차기 대권 레이스 자체가 흐려져요. 네. 그리고 그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권 주자가 내가 아닌 사람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든 김민석 후보든 추미애 지사든 제가 볼 땐 이런 식의 이 개헌은 다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건 만약에 진짜 진심이었다면 여권부터 설득하고 본인이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갔어야죠. 전혀 아니었잖아요.